저는 가장 저평가된 동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실거래는 안 올라왔지만 마피 1억에 제가 거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6, 7억대 라인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오픈 채팅으로 상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온라인 고민 상담 구글 폼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강낭콩입니다. 최근에 부산 청약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청약 시장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안 찍었는데 이제는 하나 두 개씩 나오니까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당리 센트리체 오늘 청약을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지 앞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해운대 경동리 인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네이버에 부산 청약이라고 한번 검색해 봤어요. 제일 상단에 뭐가 뜨나 봤더니 장안, 우미린하고 더샵, 당리 센트리체가 뜨네요. 청약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나올 거 예상을 하다 보니까 파워링크 광고로 바로 띄우시는 진짜 발 빠르신 분양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부산의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미분양 무덤인 부산도 분양가는 자고 나면 오르네 라고 했는데요. 부산의 외곽 당리 센트리체 같은 경우에는 6억대 나왔죠. 해운대 쪽 경동리 인뷰 2차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이 12억 후반에서 13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우2구역 센텀르의 남천 서밋 얘네도 보면 평당 5천까지 생각하고 있고 대형 바다뷰 나오는 거는 7천까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분양을 했던 장안 우미린 그리고 더샵 당리 센트리체 보면 100세대 중에서 2세대만 분양을 했다. 최악의 미분양 상태. 어딘지 한번 좀 궁금하긴 해요. 부산은 사실 현재 분양 계속 이제 나올 곳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후 미분양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하면 분양을 하고 입주 시기가 왔어. 새 집이잖아요. 이 새 집들이 입주 시점에도 완판을 이뤄내지 못하고 새 집인 상태로 계속 분양자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최상급 신축 남천자이 같은 경우에도 40평이 지금 20억에 찍었잖아요. 그럼 얘가 평당가 5천인데 와, 부산도 이제 평당가 5천 시대 맞구나. 센텀 레일이나 남천 서밋이 평당 5천만 원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욕했지만 남천자이가 40평 평당 20억에 거래했네. 그러면 평당 이제 5천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방금 전에 준공후 미분양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은 역대급으로 사실 미분양이 많은 시기긴 해요. 24년 7월, 8월, 9월 이때 미분양이 가장 많았고요. 8월에서 9월 딱 넘어가는 이 시기에 800세대 정도 감소했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9억 5천에 분양을 했었고 2달 만에 바로 완판을 하더니 진짜 외면받던 분양 단지들도 그때 해링턴 마을에 이런 거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입주하는 단지들 보면 최근에 지금 입주가 하는 곳들이 양정, 두산이보다 제니스, 양정 아니면 냉정역, 비스타동원 이런 거 솔직히 사람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성 미분양 증가하고 있고 뉴스 기사를 얘가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미분양이 많아서 부산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될까요? 아파트 사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 보여요. 왜냐? 여기 있는 미분양들 가고 싶은 곳이 없다. 이 말인 즉슨 공급이 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전국 분양가들 또한 역대 최고가를 보이고 있고요. 분양가 급등, 울고 싶은 미분양, 뺨 때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 뉴스 기사를 보면 분양가하고 매매가가 이제 평당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시기가 왔고 이 분양가와 평당가의 차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역대 최고급의 격차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축단지들이 좀 매력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축단지들을 좀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고요. 분양가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25년 하반기에는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아직 상반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거를 또 뭘로 느낄 수 있냐면 분양단지들이 예정이었는데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해요. 경동리인뷰 4차지만 경동리인뷰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84타입 지금 13억입니다. 그리고 곧 6월에 센텀 리엘 나오죠. 7월에 남천 서밋 나오죠.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 분양 앞두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곳 당리 센트리체 얘는 청약 결과 나왔잖아요. 하지만 저는 줍줍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장안 우미린 같은 경우에도 청약 나왔지만 얘 완전 실패했잖아요. 얘는 한번 빼고 갈 거고요. 지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단지들 3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곳은 바로 해운대 경동리 인뷰입니다. 해운대
군함로에서 조금 퍼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달맞이 가는 길에 LCT 딱 사이에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2호선 역세권 라인이다. 지하철하고는 사실 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핫한 라인 중에 하나잖아요.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약을 앞두고 있는 곳은 바로 해운대 경동 리인뷰. 여기 제가 지도에는 4차라고 적어놨거든요. 여기가 1차, 그리고 경동 리인뷰 2차가 해운대역 바로 앞에 있고요. 3차는 아직 예정이고 4차 부지, 여기가 원래는 4차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차랑 연결해서 101동, 얘가 102동이라면 얘는 103동, 104동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한 단지처럼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세대수가 경동 리인뷰 1차 같은 경우에는 298세대, 4차 지금 여기 청약을 앞두고 있는 곳은 166세대다 보니까 두 개 합해서 470세대 정도 만들어 가겠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중동 라인은 저는 가장 저평가된 동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운대에서 급지를 한번 줄 세워보면요. 여기 해운대 경동 리인뷰 2차가 작년까지만 해도 미분양으로 진짜 고전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도 경동 리인뷰 2차가 아직 실거래는 안 올라왔지만 마피 1억에 제가 거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9억 한 중반선에서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현재 실거래가로는 올해 4월에 11억 6,200. 얘는 뭐 좀 돈 괜찮은 거겠죠? 여기 군함로 라인으로 뷰가 나오는 세대일 거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라인에 대장 롯데캐슬스타 바로 해운대 초등학교 옆에 붙어 있고요. 명실 3부 대장 역할을 했었지만 얘도 지금 최근에 가보면 동원 자리 있죠. 중동 르엘 자리까지 있다 보니까 이 주변이 꽤 많이 막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얘 8사 타입인데 8억대 매물도 있어요. 요런 거 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입지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시에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구글 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LCT 가까이 경동 리인뷰 1차 올해 10억 7천까지 찍었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콘도맨션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생각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지예요. 그래서 요 라인 또한 이 라인처럼 신축 주목이 높게 올라올 것 같다. 얘는 역하고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요. 얘는 바닷가랑 5분 거리라는 또 장점이 있죠. 해운대 초등학교 또한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해운대 경동 리인뷰가 지금 84 타입이 13억대 나오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주변의 단지들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명실상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롯데캐슬 스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억 5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햇센푸 또한 비과세 매물이라서 매물이 많아서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이 대로 라인으로 뷰가 좀 나오는 거는 10억 5천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해운대 경동 리인뷰 또한 그래도 요 라인 뷰를 가져간다고 하면 10억 5천 이상을 봐야 되고 푸르지오 더원 그리고 동원비스타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동원비스타가 지금 한 층에 6개 세대 있거든요.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해요. 하지만 가격적으로 9억 지금 한 중반 하면 굉장히 좋은 매물 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 3구역이 사시인가가 낮고 초등학교는 얘네랑 단절되어서 얘네랑 다른 학교를 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중고등학교 입지로는 얘가 더 가깝게 갈 수 있다. 초등 사시는 분들은요, 요 라인 많이 가시고요. 그래도 중고등 라인을 본다 하면 요 라인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6, 7억대 라인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롯데캐슬 마린이나 쌍용더 플래티넘 해운대까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 마린은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워낙 지금 좀 핫했잖아요. 그리고 해운대 쪽을 바로 갈 수 있고 중동역 가깝고 바로 앞에 이마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축 중에서는 굉장히 거래가 많은 단지 중에 하나예요. 이제 진짜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해운대 경동 리인뷰 4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7, 8타입부터 대형까지 있는데 166세대밖에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84 타입으로 했을 때 평균 13억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단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싸게 나온 금액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LCT 가깝고 해운대 바닷가와 가까이 갈 거냐. 그리고 이쪽도 다 개발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쪽은 나중에 뷰가 막힐 수 있지만 여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다 호텔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쪽은 뷰가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학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해운대 초로 가게 되어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해운대 중, 해운대 여중, 그리고 해운대고, 해운대 여고까지. 중고등학교는 요 위쪽으로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시는 분들은 여길 더 좋아할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라인은 요 라인까지 함께 볼 것 같습니다. 우동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좀 싼 거 하더라도 4억 5천은 줘야 되거든요. 총 금액으로는 8, 9억은 있어야 우 3구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 만약에 우 3구역이 이 정도 돈이 든다고 하면 사실 저는 촉삼도 한번 찾아볼 것 같습니다. 촉삼 같은 경우에는 실투금은 5억 언더로 갈 수 있거든요.
급지적으로는 얘가 우위인 거 맞으나 금액적으로 2배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함께 비교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교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중동역하고 가깝고요. 그리고 2호선 해운대역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중동역, 요렇게 해운대역. 사실 초역세권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다 평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가기에는 충분한 거리다. 얘는 사실 역세권보다는 바닷가랑 제일 가깝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 분양으로 총 166세대 예정되어 있고요. 요쪽에 1차가 있고 이제 103동, 104동으로 해서 2개 동이 들어오게 되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34층까지 들어옵니다. 분양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면 특별 공급이 시작되고요. 5월 8일에 1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5월 15일 그리고 5월 26일부터 정당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경쟁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첫 번째 체크 필요하고요. 정당 계약 때 얼마나 계약률이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얘는 줍줍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줍줍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완판되는지까지 한번 계속 트래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리인뷰에 관심이 있다면 사실 하이엔드 분양가들하고 꼭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LCT는 사실 연식이 좀 오래됐잖아요. 최근에 분양했던 곳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남천자이가 평당 3천에 분양을 했지만 지금 평당가가 40평이 뭐 20억에 찍었으니까 얘 평당 지금 이제 5천 하죠. 대형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에도 84 타입이 14억에 최근에 거래가 됐고요. 블랑 서밋 또한 재밌는 거는 분양가 거래가 꽤나 활발한 단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급지로 본다면 얘보다는 해운대가 훨씬 우위에 있지 않나요? 블랑 서밋이 평당가가 3,100에서 3,300이었다면 지금 경동림뷰 같은 경우에는 평당 3,800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1년 딱 지났잖아요. 1년에 분양가가 지금 진짜 거의 1억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얘네 다 못 가,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이 좀 들잖아요. 주변에 있는 기축 단지들하고 저는 꼭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지금 명실상부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잖아요. 매매 최고가 16억 5천까지 찍었었고요. 현재 매매가 10억 5천. 여전히 35% 이상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나. 얘는 사실 뭐 뷰도 잘 나오고 층도 좋은 거였겠지만 가성비로 찾는다고 하면 한 30% 하락한 매물도 저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비교해 볼 단지 어쨌든 경동 리인뷰가 가장 최근에 이제 입주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얘가 실거래가가 이제 찍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매매가는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 하면 좀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동림뷰 4차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중동에서 주보고총사 라인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입니다. 사직동 라인이고요. 분양가가 요즘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얘는 그래도 3천 언더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사직동 그 구축밭이었던 곳에 준신축, 신축들이 들어서고 있고 이제 분양을 곧 앞둔 사직 1-6구역 사직 힐스테이트 아시아드입니다. 어쨌든 아시아드대로 라인이 강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 라인으로 얘가 하방을 잘 받쳐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방만 잘 받쳐주면 뭐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밑에서 사직 로켓, 레이 카운티, 동래아 이 대로 라인들이 진짜 좀 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끌고 나가면요. 이 라인들 굉장히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봐요. 어쨌든 진짜 탄탄한 구축, 사직 쌍용예가도 있잖아요. 사직 쌍용예가랑 또 비교해 본다면 현대홈타운까지 또 함께 또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또 다음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직동 대장이 있고요. 동래아, 레이카운티 그리고 여기 라인으로 했을 때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가 8억대 라인 7억대 라인으로 삼정 그린코와 동래 아시아드 6억대 라인으로는 현대 홈타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직역에서 거리는 좀 있지만 여기 단지들이 저는 굉장히 예전에는 진짜 탄탄했던 단지들이잖아요. 2006년식이지만 진짜 대단지 예원초를 품고 있는 사직 쌍용예가 그리고 6억대 라인으로는 준신축 사직 KCC 스위첸 그리고 하늘채 리센티아가 작년에 입주를 했고 얘는 이제 6억 후반에서 얘도 7억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바로 맞은편에 들어오는 힐스테이트 사직 주변에 뭐 사직초 있죠, 달북초 있죠, 사직고 있죠, 뭐 동인고 있죠. 주변의 학구는 굉장히 탄탄해요. 그러면 얘가 8억대 라인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8억대 라인이면 어디 갈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명륜동의 명륜자이 최근에 완판을 이뤄낸 동래 사적공원 대광 로제비안 그리고 동래 럭키 레미안 포레스트까지 8억 중반 라인들 굉장히 탄탄하지 않나요? 걔네랑 견주게 될 힐스테이트 사직입니다. 얘는 꽤 대단지예요. 1090세대 들어오는데 아마 3개인가 뭐 4개 단지가 재건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한 7년?
8년 전에 직장 동료가 여기에서 이제 이주한다고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1090세대 중에 323세대만 일반 분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학군 한번 볼게요. 사직동이기 때문에 학군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사직초, 이쪽에 달북초가 있어요. 근데 1000세대 정도 들어오잖아요. 어느 한 군데로 가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단지 쪼개져서 반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주변에 중학교는 사직중, 온천중, 사직여중, 고등학교는 동이고, 사직고까지. 사실 온천중은 이전까지 사실 좀 무시당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 애들 갈 거죠. 그리고 이 동네 애들, 신축 애들이 갈 거기 때문에 학군 또한 조금 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동인고나 사직고는 원래 이 동네에서 탄탄한 학군이잖아요. 교통을 한번 볼게요. 3호선 라인이고요. 사직역하고 미남역을 끼고 있지만 더블역세권이라고 나중에 홍보는 하겠지만 더블역세권이라고 보기는 또 조금 아쉬운 단지들이에요. 10분 이상 걸어야 되고 얘는 그래도 좀 오르막이 사실 좀 있어서 교통은 사실 불편한 곳은 맞아요. 여기 대로 또한 큰 대로도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탄탄한 상권, 그리고 이 라인으로도 학원가 형성되어 있죠. 이 라인으로도 학원가 형성되어 있죠. 이제 학원가가 이쪽으로 뻗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타입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요. 구조를 보니까 굉장히 잘 뺐더라고요. 얘가 포베이로 나오고 총 10개 동 35층까지 있고 지하 3층까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323세대 나오는데 무슨 타입이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형보다는 일단 84 주력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별로 84가 주력인지 59가 주력인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대연동 대연자이 같은 경우에는 59 타입이 사실 주력이라 가지고 84가 좀 치고 나가줘야 하는데 59 타입 주력인 거는 사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000세대 정도 되면은 84 타입 주력인 게 가격 상승을 이끄는데 가장 유리한 것 같아요. 주변 단지들하고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24년 5월에 입주를 시작한 하늘채 리센티아가 이제 뭐 매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 얘는 사실 입주장에 진짜 막 6억 그리고 막 6억 3천 하는 매물들이 진짜 괜찮은 매물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주장을 기회로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억대 라인으로 본다면 힐스테이트 사직이 8억대 라인 평당가 뭐 2,800 요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평지에 창신초를 품고 있고요. 현재 매매가 최저가 뭐 저층 빼고는 8억 3천 정도 봐야 되는데 야구장 뷰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려고 하면 이제 8억 5천 이상을 봐주셔야 되고요. 전세가 많이 없어요. 전세가 5억 3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볼 곳은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 당리 센트리체입니다. 얘 청약 끝났는데 왜 갖고 오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얘 줍줍 나올 거라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달에는 제가 상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콘텐츠를 한 2주 동안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콘텐츠를 바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 줍줍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평당 1,800에 나와서 사실 너무 매력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축 6억대 라인으로 이제 부산 아파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요? 에코델타 이런 거나 사실 가능할 건데 에코델타도 이제 한 6, 7억 라인은 봐야 되잖아요. 청약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1대 1이에요. 21대 1. 요즘 청약 결과 진짜 안 좋은데 21대 1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청약 21대 1 나온 곳이 한 세대 분양을 했어요. 84 D타입.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분양 홍보팀에서는 경쟁률 21대 1이 나온 단지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할 텐데 이런 거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하구의 대장 여기 바로 사하 힐스테이트고요. 그리고 2위를 달리고 있는 곳이 사하역 비스타동원이에요. 사실 제가 사하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안 찍고 싶어요. 웬만하면 여기 지금 뭐 아무리 대장이라지만 무조건 나오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초기 재배 개발들이 좀 있어서 뭐 나중에는 변한다 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레나도 들어올 거고 사실 사하힐스 주변으로는 굉장히 많이 변할 거예요. 사하구라도 이 당리하고 사하 라인은 옛날 부자들이 좀 많이 살았던 동네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을 했던 단지 당리역하고 가깝고 학원가를 끼고 있는 바로 당리 센트리체입니다. 1순위, 2순위 분양 모두 끝났고요. 이제 연휴가 지나면 5월 9일날 당첨자 발표가 나오고 이 정당 계약일에 얼마나 계약이 되는지 얘도 미계약 줍줍이 얼마나 나오는지 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4층에 총 29층까지 8개 동으로 들어오고 요즘 이 더샵 마크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821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358세대가 나왔어요. 주변 학군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여기 낙동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국 중, 사하 중, 당리 중이 근처에 있습니다. 교통은 1호선 당리역하고 가장 가깝고 요 라인으로 따라 내려가면 1호선 당리역하고 가깝다. 지금 살기에는 이 라인도 사실 괜찮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6억대에서 교통 괜찮은 1호선 라인을 본다면 동래구까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 분양가가 1층 6억 2천부터 8동 4호 요런 거는 7억까지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확장비하고 중도금 이자까지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중층 기준으로 보면 6억 6천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억 6천에 중도금 대출을 보면 중도금 이자 후불제죠. 그럼 이자 한 2천에서 3천 나온다고 보면 6억 6천 플러스 3천, 그럼 6억 9천이죠. 발코니 확장비 2천만 원 더하면 7억 1천까지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낮은 금액은 아니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랑 발코니 금액 빼고 보시기도 하는데요. 요거를 꼭 체크해야 한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얘는 7억 정도는 봐야 되는 단지다. 그렇다고 하면 선택지가 좀 더 많아지지 않나요? 남구, 동래구, 수영구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약 결과는 작은 타입들은 다 미분양이었고요. 84 타입 요거도 경쟁률 1.5대 1 정도잖아요. 얘 아마 미분양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넣은 거는 최근에 전월세 매물이 너무 없잖아요. 부산에 지금 전월세 매물 보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매물 물량은 사실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월세가 줄어들고 이런 매물들을 오히려 매매로 돌리고 투자자들은 요거 팔고 그 다음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가을 정도 되면 부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구글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